축구로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포체티노가 이끌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바이날둠, 하키미, 라모스, 메시, 멘데스 등 다양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 보강으로 전력을 보강한 만큼 이번 시즌은 포체티노가 팀을 더 완성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새로운 선수들을 활용해 전술을 더 융화시켜 성적을 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타드 렌과 맨시티에게 패배하면서 단 2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전력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 비긴 경기도 많았고 포체티노가 객관적 우위 상황을 점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경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2패만을 기록하고 모든 대회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체티노는 아직까지 위기 속에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전술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면 포체티노는 백스리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파리의 선발 라인업은 4-3-3 형태로 나오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 3명의 선수로 구축하거나 우측 풀백으로 켈러나 하키미가 나왔을 때 안으로 좁히고 백스리를 구축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진하면서 앞쪽 공간에서 숫자 싸움을 더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좌우측에 있는 선수는 전진하면서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해줄 수 있었고 후방에서 대신 전진해준다면 전방에서 네이마르나 메시와 같은 선수들이 삼성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 세밀하게 풀어줄 일도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보였던 전술은 이와 반대된 전술이었습니다.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라볼피아나 전술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고 앞쪽에 2명의 미드필더가 주로 볼을 연결해주는 링커의 역할이지만 주로 1, 2선에 있는 네이마르, 메시, 디마리아가 주로 밑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세밀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내려올 때 중원에 있는 바이날둠은 앞쪽에서 내려오는 선수와 위치를 스위칭하면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자주 보였는데요. 바이날둠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마지막 클러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함에 바이날둠을 전진시켜주기 위함도 있지만 단순하게 앞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앞쪽에는 2명의 공격진만 남게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의 공격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날둠이 전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바이날둠이 나오지 못하면 게예나 에레라가 이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했었는데 대신 나온 선수들의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후방에서 전방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부족하다 보니 전방에서는 고립되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또 시즌 초 때는 하키미를 공격적으로 활용했지만 네이마르나 메시 또는 디마리아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고 나선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고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키미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타적인 패스 패턴으로 들어오게 만들기보다는 단번에 종적인 움직임을 통해 측면을 속도로 공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측면에서 속도로 공략을 해서 파이널 서드까지 하키미가 접근해도 반대편에는 앞선에 있는 선수만 속도를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에 공격을 마무리해줄 선수는 별로 없게 되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파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후방과 중앙에서의 많은 수가 위치되어 전방과 측면에서 고립되는 점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좌우측 윙어가 내려와서 볼 소유나 세밀하게 볼을 넣어주려다 보니 좌우측 윙어가 다 내려와서 전방에 스트라이커나 양쪽 윙백이 고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리의 여러 경기들 중에 몇 경기를 뽑아서 선수들 전체의 히트맵을 봐도 파이널 서드의 히트맵은 굉장히 적은 점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히트맵이 나온 이유를 더 자세히 보면 포체티노는 이카르디가 나오지 못하면 주로 음바페나 메시를 포워드로 활용했는데요. 음바페를 포워드로 활용하면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침투하게 만들거나 앞에 있는 3명의 선수끼리의 위치 스위칭 그리고 포워드도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뚜렷한 전방에서 위치할 선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스위칭을 통해 위치가 바뀌면서 포워드 역할을 해줄 선수는 앞쪽에 위치하겠지만
전방에 비어있는 순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앞선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는 의도는 주로 볼 소유를 도와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공간을 창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전방에서 두 윙어가 내려오거나 포워드가 목적 없이 단순히 내려오는 경우에 상대 수비진들도 쉽게 내려가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전방에서는 숫자가 부족해지고 중원에만 많은 숫자가 모여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측면에서도 윙어가 중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넓게 이동한다면 미드필더를 활용해 윙백이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에겐 단순하게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트나 하키미처럼 동료를 활용해 전진하는 유형의 스타일들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누누 멘데스처럼 툭툭 치고 드리블해서 종으로 움직이는 유형의 선수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언급했던 파리의 전술 말고도 최근에는 3명의 미드필더가 후방으로 아예 위치해서 윙어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침투하거나 점유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윙어가 내려오기도 했고 볼 소유하고 세밀한 패스를 넣어주다 보니 내려와도 공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창출하는 움직임이나 후방에 있는 선수들을 더 전진된 포지셔닝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윙어들이 본래의 포지션에서 뛸 수 있도록 동선 정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반면 파리는 수비 상황에서도 몇 가지 고민거리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파리는 주로 4-1-4-1 수비 형태에서 윙어가 수비수를 압박해 들어가면서 반대편으로 몰고 들어갈 때 남은 공격진들도 1대1로 견제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데요. 이때 수비형 미드필더와 삼성과의 거리 간격 차이가 발생되고 이 공간을 통해 압박이 풀려버리면 수비 라인을 낮출 때는 주로 4-3-3 수비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파리가 측면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게예를 하키미가 위치한 우측면에 배치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하키미나 공격적인 풀백들의 수비력 부재보다는 파리가 보이는 4-3-3 지역 수비 상황에서 풀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과 상대가 반대편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되는 수적 불리함 등 여러 팀들이 지역 수비 상황을 통해 파리의 측면을 공략하는 장면들은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포체티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쪽에서의 수비 성공을 목표로 더 철저한 수비 조직을 세울 필요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